네, 안녕하세요. 지휘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59분입니다.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 채널을 검색하시게 되면, 자, 주식타짜 안교수라고 해서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제 개인 채널이 뜰 거예요. 그 부분에 들어오신 다음에, 영상들 이제 알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브리봇은 여러분들은 어떤 업체죠? 예, 청소기 업체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어떠한 종목들을 다루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즉, 산업이 이동됐을 때 샀을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도 제가 많이 찍어드렸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올랐던 거. 이 종목은 잡아요. 오늘 올랐던 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부적인 이슈요? 아니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게 되면 이 청소기 로봇, 자,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손실폭을 확대시키고 간다 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펀드맨 생활 그만두고 이제 올해 54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어떤 시장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댓글로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청소기 로봇은 1세대가 뭡니까? 청소기 로봇은요. 두 번째는요. 산업용 로봇. 세 번째는요. 예, 어떤 거요? 협동 로봇. 그게 누구죠? 두산 로보틱스. 4단계는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죠. 그러면 이 1세대 로봇은 지금 경쟁이 예, 심화돼 있죠. 홈쇼핑 틀어놓게 되면 네가 싸게 팔고 내가 싸게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빙 로봇을 삼성전자가 개발한다라고 해서 했다가 조회 공시 사항이 발생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뭐 하겠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근데 중앙 이때 올랐던 이유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죠? 별 이슈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실적 논란에 적자를 발표하면서 그때까지 끌어올리니까 야 이건 뭐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유통 주식수라는 거죠. 900만 주의 유통 주식수 중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통이 돌았죠. 근데 이 상승률과 이 상승률을 바라봤을 때 어느 쪽의 상승률이 더 화려하죠? 이 상승률이잖아요. 거래 없는 상승률이잖아요. 이건 뭐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급 받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통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전략을 다시 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올랐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사실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만 계속 좋았다가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업종은 조금 다르죠. 로봇 내에서도. 그리고 예,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거의 정고점. 자, 두산 로보틱스군요. 두산도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한 컨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러면 에브리봇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 이건데 요 부분에서 보시면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했다가 이때 상환이 일으키죠. 그죠? 상환하고 또 그죠? 이 부분은 뭡니까? 얘네들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다가 상환되는 구간이 맥점이겠구나. 이거 혹시 코드 번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보내드릴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브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코드 번호 각 증권사별로 어떻게 이게 검색을 하고 조회하게 되면 이들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신용잔고거든요. 신용잔고. 자, 쭉 내려볼게요. 이게 제가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여러분께 손실만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게 꼴배기 싫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어요. 시장을 보는 큰 전략을 구사해야지 그냥 에브리봇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실수가 반복될 수 있어요. 큰 판을 봐야 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 업종 내에서 로봇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기 로봇, 협동 로봇, 인공지능 로봇, 산업용 로봇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큰 문을
큰 시장을 보는 큰 판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이따 잠깐 소개시켜 드리긴 할 텐데 역시나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에브리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큰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원리와 이론을 한 명의 나머지도 없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율이 6%였어요. 만 원대. 근데 쭉쭉 보게 되면 올라갔을 때 0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신용으로 매집을 한 상태에서 만 원대에는 신용 여러분들이 한 10억 들고 있다고 하고 50억 들고 있다고 하면 100억어치 사놨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려면 기간이 걸리겠죠. 누군가는 계속 받아준 거죠. 그럼 이들은 손실을 봤을까요? 이들만 수익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전부 다 몸통에 이 부분을 날렸죠. 그러면 이들은 수익이죠. 왜 여기서부터 끌어올렸으니까. 이거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산업군이 이동되지 않았을 때, 즉 로봇 시장의 개화 이게 아닐 때는 의심을 하면서 거래해라. 거래량이 터질 때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갈 때는 의심.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건 뭐 뜻입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확산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실수는 했지만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오를 것이고 어떠한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힘있게 찔러내는 그 절차가 필요한가.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 예로 고문방에선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이런 HLB 자 봅시다. 이런 종목들도 12월부터 급등 나오죠. 최근에 있었던 알테오젠 바이오 시장이든 뭐든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산업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테오젠 바이오 기업이죠. 자 어느 시점에 오릅니까? 12월부터 올라요. 금리 동결,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사건 때문에 오르죠. 그러면 잠자는 사자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공모방 내용인데. 자, 이런 것도 뭐죠? 반도체도 1세대, 2세대, 6세대, HBM, 엔비디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잭슨 황희 연설이 있죠. 자, 기대감이에요. 이게 바로 시장의 사이클이고 기대감이에요. 잠자는 사자도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6배, 7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AI 산업군의 발전, 바이오의 발전, 시장의 산업 여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손실을 내지 않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덴저와 리스크의 차이점은 뭡니까? 덴저는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이죠. dangerous. 자, 리스크는 뭡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안하는 일정 부분에 맞아요. 감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감수. 그죠? 리스크와 덴저의 차이는 이건 투기예요. 이건 투자죠. 자, 산업군을 알고 자, 시장을 보고 제롬 파월의 입이죠.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건가? 그럼 제롬 파월의 입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고용 지표죠.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이 부분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가 금리 인상할지 동결할지를 알 수 있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 2차 엔사, 바이오 산업. 자,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죠? 어느 쪽의 반도체가 오르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도 똑같잖아요.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로봇, 협동용 로봇. 이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산업군이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진입할 줄 아는 그런 스타플라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공부합시다. 자, 공부. 자,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리딩방이 아니에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산업군을 알고 여러분들도 시장의 낙오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을 먼저 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시장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진하는 그런 투자, 다시 돌아온 투자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시장을 보는 그런 눈을 좀 길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도 이제 15년 동안 스타펀드맨상을 받았거든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제가 은퇴를 해서 이제 연기금의 50조 넘는 투자 전략을 좀 짜고 있어요. 그래서 툭툭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다 모아보니 산업군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 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전략인데 2567% 정도가 달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 종목도 제가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6개월 동안 집중 투자 매집이 돼 있더라고요.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산업군이 이동됐을 때 여러분들은 접근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이제 주말 모임에 가장 이제 형벌이 돼서 이제 연기금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과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AI 편입 가는 종목, 아마도 이제 에브리봇을 보유하신 분들은 로봇 때문에 이렇게 사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AI, 로봇, 자율주행 이 부분의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음명을 이렇게 적었던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할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세미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약간만 비좁을 수 있어요. 앞에는 기관 투자자가 앉을 거기 때문에.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에브리봇도 제가 공부방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에브리봇 공부 또는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큰 판을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 연기금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에브리 세미나라고 해서 그분 연락처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수요 조사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분명히 아까 보내드렸던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산업을 맞추면 항상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산업군의 중심에서 설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가장 핵심적인 주제네요. 그러면 에브리봇을 다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분위기상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에요. 이 거래량을 터지게 했던 수급, 그리고 이탈을 시키게끔 엑시스를 도와줬던 수급. 근데 이 부분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로봇 산업의 분위기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그 상장되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 그 로봇 관련주가 상장되는 거 아시죠? 사실 저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거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종목이 상장을 한다. 대여가 상장을 한다. 상장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가고 있죠. 그런 거예요. 이 상장 날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야, 그러면 010-4822 공부방 들어오십시오. 실시간으로 에브리부터 그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다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010-4822-8706으로 에브리봇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채널 하나 살짝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이 썸네일은 좀 화려하게 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에브리봇 하락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뭐뭐가 매도해서요 라고 해서 올려드렸죠. 요것도 이제 보게 되면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새벽 5시 6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지난 영상에서. 계속 찍었었어요. 반등 한번 연일 매도가 나온다. 지분 구조 찾아봐도 그런 게 없다. 근데 어디에 오른다라고 하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언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그들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쫓아오게 할까요? 지금은 좀 진입해도 될 구간이긴 할 것 같은데. 자, 이때 25,850원에 그죠? 그들이 쫓아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28,000 예, 그쵸? 28,000이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25,850원. 그쵸? 자,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방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에브리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그럼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볼까요?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